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항생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막상 정보를 구하기 힘드셨던 분들, 또 항생 매매 전략이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고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이제는 친근하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조금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듣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바로 항생 튜토리얼 시간인데요.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전화 연결해서요.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해서 쉽고 기본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주말 잘 보냈습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를 보면요. 미국의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A+로 한 단계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또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돼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 또 홍콩 항생 지수는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신용 등급이 이제 A+로 한 단계 강등이 됐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등급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상향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용평가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희석이 되면서 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대 신용평가사 모두 이제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이제 완료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중국 당국에는 좀 부담이 작용된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 물론 홍콩 항생지수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보다 더 지금 중요한 부분은 2일부터 8일까지 이어진 국경전과 중추절 연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연휴가 길게 되면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자금 이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중국 지수와 함께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죠. 주말 사이 북미 간 긴장감이 이제 고조됐는데 이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고 국내 증시도 약간 약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잘 견전 흐름인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중국이 이제 시작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항생 지수 선물 기준으로 28,000선이 금요일 갭으로 딱 그 지점부터 시작을 하면서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 선의 회복이 또 역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8,000선 하방에 있기 때문에 하방 압력에 대한 주의를 상당히 기울이면서 매매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홍콩 항생 지수에 대해서 설명 잘 부탁드렸고 이제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는 또 금융 선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항생 지수 선물과 비교해서요. 이번 주에도 또 심화학습으로 좀 더 자세히 금융 선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해외 선물 상품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죠. 상품 선물과 금융 선물입니다. 그리고 세분화하게 되면 금속, 농축산, 에너지 상품 선물을 묶고요. 금융 선물의 경우는 지수, 금리, 통화 이렇게 묶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상품 선물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금융 선물의 특징에 대해서 묶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통화를 비롯한 이제 금융 선물, 그러니까 지수, 금리, 통화죠. 이러한 금융 선물이 상품 선물에 비해서는 처음 거래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이 레버리지는 비슷할지 몰라도 기초자산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건데요. 금요일 날 들으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이 상품 선물은 기초자산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통화라든가 지수라든가 1%, 2%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움직이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상품 선물은 5%, 10%까지 움직이는 날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초자산 변동성 곱하기 레버리지 자체가 손익의 변동성이기 때문에 이런 기초자산 변동이 크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상품 선물에 비해서는 금융 상품이 이 기초자산 변동성이 낮다.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성격상 극단값이 나오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통화 선물 같은 경우는 해당국 통화의 가격을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달러 대 그 해당 국가의 통화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 가치라는 개념이죠. 그러면 이 상대 가치라는 개념이 달러의 힘과 예를 들면 유로와 같은 경우 유로의 힘과 달러의 힘이 힘 겨루기를 나온 그 값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로화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주요국이기 때문에 이런 힘겨루기의 극단값이 나기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아프리카 어떤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다 그러면 굉장히 힘의 균형이 깨질 수가 있지만 이 주요국들의 통화들만 이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극단값이 나오기 어렵다는 부분.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원외로 상승을 하지만 어느 정도 눌림목을 줘가면서 그리고 구성 종목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상품 선물에 비해서는 극단값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선물부터 하셔서 해외 선물로 넘어온 투자자인 경우에는 항생지수라든가 S&P라든가 니케이 같은 이 지수 선물이 상대적으로 좀 적응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증거금도 국내 선물에 비해서 낮은 증거금이 매력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통화나 지수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만 이제 금리, 그러니까 국제 선물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이 국제 선물은 거래하지 않으시더라도 달러와 관련된 이슈, 뭐 FOMC 관련된 이슈,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리스크하게 움직이는 안전자산 선호 형상 때 급등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종의 신호등 개념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금융 선물이라고 할지라도 금리 결정, 고용지표, 제조업지표 발표 등 중요 지표 발표 시점에 큰 변동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 이벤트 때 이거 다 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되어 있는 이벤트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겠고요. 그럼 어떻게 조심하냐? 바로 레버리지 관리입니다. 제가 여러 번 레버리지 관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레버리지 관리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자기가 넣은 증거금에 비해서 계약수를 적게 들어가는 겁니다. 풀로 들어가게 되면 레버리지를 최대한 다 쓰는 거고요. 그러면 해당 상품의 레버리지만큼 거래하시게 되지만 증거금을 충분히 넣어놓고 그 이하의 계약수로 거래를 하게 되면 레버리지는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사항을 대비해서 이런 증거금 관리하는 부분 꼭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융선물에 있어서는 이런 이벤트, 경제지표 중요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융선물의 특성 그리고 주의사항까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레버리지 관리가 중요한데 증거금에 비해서 계약수를 적게 해서 관리하면 좋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오늘 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김호균 차장과 항생에 대한 쉽고 기본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북두칠성 역업문 대표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 또 실시간 리딩 중계를 듣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영상을 통해서 먼저 역업문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역업문 대표와 함께 실시간 리딩 중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샷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한 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절대항생에서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방송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역업문 대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지내셨나요? 네네네, 주말 잘 보냈고요. 네. 이번 주를 또 시작한 첫 주가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네.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무리하지 마시고요. 네. 무리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주면 이제 긴 연휴죠. 그렇죠.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또 큰 명절이 오기 때문에, 좀 한 템포 좀 쉬어가면서, 장 움직임 좀 보면서 좀 전략적으로 관망세 가지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그런 날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주말에 앵커님은 편하게 쉬셨나요? 네. 저도 가을 네. 날씨를 느끼면서 또 편안하게 주말을 보내고서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뉴욕 증시를 좀 보니까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 미국과 북한의 말폭탄이 서로 주고받았죠.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나요? 일단은 발언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 고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시장에 어떻게 그 영향을 주느냐, 그게 저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은 북미 간의 위협적인 발언을 통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S&P와 나스닥을 보니까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옵니다. 왜냐면은 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성도 생겼다고 보셔야 되고요. 발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미 간에서 북한이든 미국이든 군사적인 어떤 행동이나 어떤 정책이 바뀐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나서는 모습이 나와야지 시장의 움직임에 변동성을 좀 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말폭탄만 주고받는 거는 그렇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뉴스 이벤트를 보면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일단 뉴욕장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 S&P와 나스닥 보면서 자체적인 그 지수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말도 안 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지정학적 그 고조 긴장이 좀 지수 영향에는 좀 제한적으로 미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번 주에 이제 목표를 200틱으로 잡고 이제 열심히 또 달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39틱의 수익으로 좋은 성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그 오후에는 어떻게 또 펼쳐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저번 주는요. 네. 단 한 번도 손실 마감을 안 했습니다. 저번 주 손실 마감 한 번도 안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일단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금요일 야간장을 좀 쳤고요. 오전 주간 리딩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생에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날 저희가 대응하면서 수익을 거뒀던 2차 청산까지 하면서 39틱 수익을 거뒀고요. 그렇죠. 매도 진입을 하셨죠. 네, 매도 진입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2번 정도 진입을 했습니다. 네. 2번 정도 진입을 하면서 두 번째는 매도로 계속 보면서 매도로 나와서 위에 있는 저항대 뚫고 지지를 받을 거라 예상해서 매도로 진입해서 27892에서 매도로 진입해서 18틱 정도 수익을 거뒀고요. 네. 그 이후에 여기서 지지받고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청산하고 빠져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상방향이 나와버렸죠. 네. 청산 아주 잘한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진입에서 일단 여기서 이제 매수 투자 나왔었죠. 네. 그렇죠? 매수 투자 뒤에 나오고 나서 세 번째 진입에서 이제 매수로 진입을 합니다. 그렇죠? 네. 매수 진입에서 27930에서 돌파했지만은 이날따라 조정을 많이 받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 돌파하고 그 저점 여기죠. 저점 라인에서 27908에서 매수로 진입하면서
또 좀 짧게 수익을 거뒀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때 변동성이 좀 심한 시간이기 때문에 네. 11시 반입니다. 그렇죠. 밑에 시간 보시면 11시 반인데 네. 변동성이 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1차 정산으로 좀 짧게 수익을 거두면서 금요일장은 플러스 72틱으로 마무리 지면서 저번 주는 플러스 195틱 수익 거두고 마무리 졌고요. 네. 195틱이라면 아무래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한 틱당 10,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한 틱당 10,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195틱이면은 거의 한 19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네. 저번 주에 수익 거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한 주 동안 엄청난 좋은 성과를 보여주셨는데요. 아마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을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워낙 열정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면서 계속해서 저희가 또 목표를 설정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처음에 매도 진입을 해서 39틱의 수익을 얻으셨고요. 두 번째 오후장에서는 또 역시 매도 진입을 하셔서 18틱, 그리고 세 번째는 매수 진입을 하셔서 15틱,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에 195틱의 성과를 얻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 주도 잘 부탁드려요. 네. 이게 이제 실시간 팬티비에서 리딩한 결과 토대로 바로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요. 네. 제가 뭐 따로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생방송으로 하루하루마다 전문가 방송에서 한 거래 내역을 가지고 그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어느 정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오셔서 같이 보시면서 수익을 확인하셨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되죠? 좀 인증 자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시청자분들께서 북두칠성 대표님이 그러셨잖아요. 처음에 그 항생 그리고 해외 선물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의 길잡이가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처럼 좋은 방향으로 또 그 방향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기쁜데요. 그러면 이제 또 오늘 장을 슬슬 시작을 하면서 전망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오늘 지금 항생 시초가요. 네. 시초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장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일단은 시초가 같은 경우에는 278, 91로 시초가 잡히면서 장 움직이고 있고요. 네. 시작하자마자 지금 하락세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세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전장에서 상승했다가 새벽장에 아침 7시에 좀 양봉 나왔다가 저희 항생 시간 맞춰서 이제 또 운동이 나오면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네. 그 글로벌 증시가 항생에 대해서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조금 더 항생을 지켜봐야지 알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생 시작하고 나서 국내 선물도 같이 하락세로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역시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도 항생을 같이 봐야 된다는 게 뭐냐면은 항생이 시초가 잡히자마자 하락세로 나오면서 아시아 증시를 하락세로 지금 이끌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국내 선물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 대응하시는 분들도 항생과 국내 선물에 관련된 그 상관관계를 확인하면서 대응하면 좀 더 좋은 매매 전략이 세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네. 일단은 항생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세 나오고 있고요. 그러네요. 아시죠? 10시 네. 반 이후에 좀 가격이 좀 나오고 나서 특히 또 오늘 월요일장이죠. 그렇죠. 천천히 가격이 나오고 되죠. 나서 네, 가격이 나오고 나서 차분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일단 하락세로 잘 나오고 있고요. 네. 인봉으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좀 더 지켜볼게요. 아직까지는 바로 대응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항생 시초가 27,891로 잡으셨고요. 지금 강한 하방 추세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네. 국내 선물과 또 항생 지수 선물 같은 방향으로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거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시초가 27,891 하방세로 해서 계속해서 지금 매도 추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매도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간에 제가 밑에 있는 저항선은 이제 27830이고요. 이제 30에서 지금 좀 내려오다가 조정받으면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30으로 매도 대응을 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관망세를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대응하지 말고 특히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물론 대응을 해서 리스크 관리도 하고 청산자리 잡으면서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월요일장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템포를 더 늦춰서 대응을 합니다. 네. 원래 같으면 지금 제가 30에 바로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오늘 월요일장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를 첫 시작하는 주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아야 돼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출발이 좋아야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해외 선물청에서 리스크 관리라고 매번 말씀을 드리죠. 그렇죠. 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생방송으로 지금 절대 항생을 통해서 리딩을 하고 있는데 리딩하면서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월화수목금 전부 다 수익 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생방송 중에서 차트 보니까 왼쪽에 이렇게 매일매일 표시를 해놓으셨더라고요. 월화수목금. 네, 그렇죠? 네. 제가 리스크를 관리를 당한 적도 있어요. 생방송 중에. 그렇죠? 네. 손절도 당했습니다. 네, 당했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뭐 생방송 중에 이미 나온 거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네. 여기서 제가 또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마감할 때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리스크 관리 생방송 중에서 제가 실시간 리딩하는데 리스크 관리가 됐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다. 예, 저는 끝까지 대응하면서 이번 주 결국에는 플러스 195틱을 만들어냈고요. 네. 계속적으로 저는 리딩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해 한 해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요. 예,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차리고 리스크 관리 철저하게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서 물론 수익이 날 때는 많았죠. 오히려 수익이 날 때가 더 많았죠. 그렇죠? 네, 리스크 맞습니다. 관리가 있다고 네. 하더라도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있어도 철저하게 빠져나오면서 다음에 수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대응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고요. 항생뿐만 아니라 국내 선물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다 포함해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마찬가지 현물 같은 경우에도 주식 같은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가 존재하죠. 그렇죠? 네. 어디서는 뭐 평단가를 낮추고 어디서는 여기서는 더 이상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팔고 나와야 된다.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어떤 종목을 하든지 어느 분야에서 하든지 중요하다. 100% 승률이 아닌 이상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항생을 30에서 대응을 했으면은 수익이 1차 청산 자리까지는 좀 나왔을 법한데 그래도 역시나 월요일장 대응 안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움직임 보면요. 네. 천천히 움직이고 있네요. 네, 움직임이 나왔다가 역시 월요일장은 움직임이 이래요. 그렇죠? 네. 매도세로 강하게 나왔다가 제가 27830의 지지선을 보고 있었는데 30에서 대응했었으면은 1차 청산 자리까지 지금 20틱도 못 내려왔어요. 딱 네. 20틱 정도 내려왔는데 10까지 지금 강하게 매도 추세로 이전에 있었던 것만큼 강하게 흐름은 나오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정말 대응 안 하길 잘했고 역시 월요일장은 오히려 평소보다 템포를 좀 늦추면서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대응하지 않고요. 네. 10시 반 이후에 제가 봤을 때는 진입할 만한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혹시라도 그 전에 강하게 흐름 나오면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네. 관망세 가지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을 계속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월요일에는 조금 더 천천히 진입 자리를 보시고 확실한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철저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의 전략을 잘 아실 거고요. 이에 따라서 한번 지켜보신다면은 좋은 성과가 오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무료 방송의 요청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에도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네네네. 네. 이번에 무료 방송은 또 컨셉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컨셉인가요? 잠시만요. 항생 갑자기 움직임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빨리 움직이네요. 강하게 하방세 보이고 있습니다. 항생 일단은 지금 강하게 매도 추세로 밀어주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네. 결국에는 하락세로 나왔고요. 밑에 있는 저항대마저도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갑작스럽게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 구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네. 매도 추세로. 지금 나스닥도 운봉으로 강하게 나와서 글로벌 증시 영향을 받은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저점 저항대에 부딪혔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항생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항생도 지금 저항을 받을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대응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기다릴게요. 이거 매도세로 계속 떨어지더라도요. 조금 기다려보고, 어차피 지금 10시 25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장 시작한 지 10분밖에 안 지났고요. 네. 차분하게 좀 움직임 보면서 진입자리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점 돌파하면서 하락세로 아주 잘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 하방 추세, 매도 추세가 강하게 보이고 있어서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정말 확실해지면 그때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동안에 항생 H지수는 동시호가에서 0.30% 하락해서 출발을 했고요. 11,075.93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도 지금 소폭 하락으로 출발을 했어요. 0.24% 하락한 3,344.59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또 항생 지수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생 지금 저항대가 27730인데 일단은 지금 매도로 잡아야 돼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매도로 잡아야 되는 움직임이고요. 진입 자리를 얼마나 잡고 손절호가 리스크 관리를 얼마나 주면서 저희가 수익 청산을 하는 그런 진입 자리를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진입 자리 잡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지금 반등 움직임이 저는 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정말 원하는 진입 자리는 어딘가요? 27773 정도까지 올라오면은 매도로 대응하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73까지 올라오면 그때 매도 대응 해보도록 하고요. 네. 일단 지금 걸어둘게요. 27773에 좀 많이 남긴 했는데, 네. 73으로 일단은 매도로 대응해놓도록 하고요. 네. 손절호가는 스무틱으로, 네. 걸어두고 움직임 보도록, 좀 관망세 가지겠습니다. 오늘 첫 자리 27773에 매도로 진입해두고요. 네. 반등 받는지, 대기 한번 해보죠. 네, 27,773에 매도로 진입을 하셨고요. 손절호가는 스무틱. 그렇다면 27,793으로 잡으신 거 맞나요? 네. 네. 자, 리스크 관리는 스무틱으로 27,793이고요. 네. 여기서 반등 운이 나오면서 저는 73에서 매도를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또 올라왔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진입자를 안 주고 떨어진다. 그러면 취소하면 되니까요. 왔다 갔다 진입했다가 취소했다가 그거는 수수료가 안 나가죠. 네. 수수료가 나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료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아니면 말고요. 73까지 올라오면은 대응하고요. 그런 식으로 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첫 자리는 73으로 걸어두고 좀 더 기다려 볼게요. 네. 여기서 반등받으면 73까지 올라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확실한 매도 추세,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매도 대응을 하셨는데 27,773으로 잡으셨습니다. 순조로가는 20틱 27,793이고요. 참고하셔서 함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1차 청산 자리는 잡지 않으셔서요. 확실히 이제 방향이 확실히 보이면 잡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은 또 어떤가요? 일단은 청산 자리는요, 체결되고 나서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네. 체결되고 나서, 잡아도 뭐 무난하고요. 아니면은 미리 말씀을 해드리고 싶으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순조로가 리스크 관리가 20틱이기 때문에, 네. 1차 청산 자리 18틱에서 20틱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53이나 55 정도에서 추천을 해드리는데, 일단 체결되고 나서 제가 1차 청산 자리 정확한 호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좀 반등 올라오면서 네. 좀 올라오는 움직임 나오는 거를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이번 주에 제가 무료 방송 아까 전에 말씀드리고 있었죠. 네, 화요일, 이번 주에 수요일.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추석 전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제 추석 전에 이제 좀 이번 주에 대해서 이벤트가 뭐냐면은 전문가 쌤TV 방송을 통해서 오시는 무료 방송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절대항생은 이제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으니까 전문가 방송으로 많이 오시고요. 일단은 일주일에 200틱 수익 만들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더불어서 계약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조정하면서 이번 주 안에 항생이나 해외 선물 전부 다 포함해서 추석 보너스로 한 100만 원 만들어보자. 예, 그런 네. 좀 컨셉으로 제가 좀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네. 아무래도 추석 때 돈 나갈 때도 많고요. 그럼요. 맛있는 것도 네. 사 먹고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안에 한 100만 원 정도 수익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번 주 방송 시작하면서 꾸준하게 좀 좋은 성적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가면서 네. 이벤트 성공 만들고 싶고요. 네. 거기에 관련된 거는 내일 또 무료 방송을 진행하니까 확인하셔도 되고, 매매 일지나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금융TV 투자 전략이나 전문가 홈페이지에서 전문가 그 방송국 홈에서 투자 전략에서 확인이 가능하니까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서 또 구경하셔도 되고요. 네. 그렇게 저는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무료 방송 화요일, 수요일 날 있으니까요. 또 시청하시는 분들 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은 들어오셔서 저희 서울경제TV 쌤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보실 수 있고요.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상해 종합지수에 이어서 항생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죠. 0.19% 하락한 27,851.54포인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지금 매도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뉴스 이벤트로 약보합권이라고 이제 나왔는데, 네. 약보합 제가 봤을 때는요, 시장 움직임 보면요, 약보합권이 아니고 그냥 완전 강한 매도세입니다. 네. 강한 매도세를 보이기 때문에 뉴스 이벤트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네. 참고만 시장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 저는 7, 8과 7호 라인에서 강한 저항선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7.3에서 들어간 형태고요. 네. 이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지만은 아직까지는 현재 27773 포지션 그대로 홀딩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도 추세로 강하게 떨어질 듯 하지만 어느 정도 반등받는 움직임으로 보이기 때문에 73까지 올라오는 움직임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10시 반이 넘었는데 정 안 올라오고 만약에 지금 있는 저점까지 돌파하면은 73에 진입되어 있는 호가를 취소하고 다시 한번 진입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이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 선물 다 이렇게 지수 다 그 하락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항생 그리고 해외 선물 보통 다 이렇게 하락세에서 매도 추세로 이제 가고 있는 건지 보통은 그랬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일 경우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상해 지수라든지 어차피 중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같이 좀 동일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동일하게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글로벌 증시도 지금 하락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전장에서 음봉으로 지금 제가 15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나스닥은 15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봉을 만들고 있습니다. 매도 추세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항생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해 지수도 지금 하락세로 나오는 걸로 지금 확인됩니다. 네. 그러면 장이 안 좋을 때는 아예 매매를 안 하시는 경우도 있나요? 네, 안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네.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진입을 한두 번 정도로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많고요. 움직임이 좀 잘 나오고 해볼만 하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보통 주간일이 항생 기준으로 3번에서 4번 정도 하고요. 네. 오늘 장이 정말 안 좋네요. 흐름이 안 좋습니다. 라고 보여지면은 3번에서 많게는 2번 정도 진입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이니까요. 그래서 장이 안 좋고 변동폭이 좀 크지 않을 경우는 1번 또는 2번 이렇게 보시고, 또 좀 좋을 때, 활발할 때는 3-4번 정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에 또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철저하시니까요. 이런 거는 꼭 참고하셔서 같이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심을 과하게 내기보다는 항상 정해놓은 원칙, 손조로가는 20틱에서 25틱 이런 식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셔서 그 범위가 벗어나면은 단호하게 대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배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은 지금 73에서 네. 매도로 진입되어 있는 거 취소하고요. 네. 73 이거는 놓쳤고요.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도록 할게요. 지금 73 자리는 놓쳤고, 다시 관망세 가지면서, 항상 매도 추세가 워낙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되, 분명히 눌림받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73에 진입되어 있는 자리는 취소하고, 다시 관망세 가지겠습니다. 좀 기다려볼게요. 이제는 진입자리를, 정말 체결이 될 만한 진입자리를 그래야 되는 시간대라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10시 36분인데, 네. 일단 취소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진입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27,773으로 잡으셨는데요. 취소를 하시고 다시 새로운 대응 자리를 잡아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매도 추세, 강하게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요. 근데 눌림 자리가 분명은 한 번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찾으신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네. 매도 추세 정말 잘 나오네요. 그렇죠? 네. 정말 잘 나왔고요. 그러네요. 네. 오늘 같은 장에서 제가 30에서 대응했으면 좋은 수익 거둘 수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오늘만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계속적으로 흐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흐름 잘 나왔는데 대응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면서 추격 매도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시장 움직임 보면서 진입 횟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움직임 보고 다시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네. 항생은 지금 하방 추세인데 국내 선물도 역시나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나요? 국내 선물 같은 네. 경우에는 항생 시작하면서 하방세로 나왔다가 4만화 7.00 저항대에서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받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국내 네. 선물은 아직 방향성은 안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네. 국내 선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국내 선물은 지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과열이 되고 있죠. 지정학적 네, 리스크가. 네. 국내 증시가 주목하는 3가지의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반도나 북미 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는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일 날 정책 성명서를 통해서 내달부터 보유자산 축소하고요. 그리고 올해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전망을 유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곧 다가올 긴 연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을 예상하기 때문에 좀 당연히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3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흐름이 나오기에는 국내 선물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혹시라도 흐름 나오면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내 선물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는데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우려 3차례 정도 이제 언급을 했고요. 거기에 또 추석의 긴 연휴가 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걸로 보입니다. 항생 지수 선물 계속 보면요. 정말로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오늘 특히 유달리 이렇게 하방 추세가 강한 것 같아요. 야, 오늘, 그쵸. 오늘, 네. 와, 매도 엄청 떨어지네요. 그쵸. 네. 저는 이런 장일수록 오히려 더 무서워요. 네. 네, 이런 장일수록 더 무섭고요. 지지와 저항대에서, 지금, 완전 지금 완벽하게 매도 추세로 고점과 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언제 반등받을지 모르는 움직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언제 반등받을지 모르는 움직임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흐름이 강하게 나올 때일수록 오히려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물론 안심하고 대응해서 좋은 대응하면. 결과가 네. 나올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이만큼의 큰 수익을 거두는 것보다 하루하루 꾸준하게 한 틱수로 말씀을 드리면은 한 30틱에서 한 50, 60틱 정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에 큰 수익을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분명히 조정받을 거예요. 네. 분명히 조정받는데 조정받는 구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저는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매도 수대로 나왔지만 지금 순식간에 또 조정을 받고 올라왔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냥 떨어질 거 예상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거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오늘 월요일장인데 이렇게 매도 추세가 강하게 나올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못했는데 장에 대해서 움직임을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 안 돼요. 예측을 하면서 대응하면 안 되고요. 오늘은 매도로 강하게 떨어질 거야라고 대응하는 것보다는 오늘 항생에 대한 오늘 이제 시장에 대한 움직임, 차트에 녹아져 있는 움직임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좀 반등받고 올라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276 한 40 정도에서 매도로 대응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한 번에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하루에 30틱에서 50, 60틱 이렇게 평균 수익의 목표를 정하고 좀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도 추세가 강하게 어떤 한 방향 추세가 강하게 나올 경우에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7,940에서 다시 한번 대응자리 포지션 보신다고 하셨는데요. 계속 유효하신 건가요? 네, 27640까지 올라오면 매도로 대응하고요. 손절틱은 20개 주고요. 네. 그리고 청산자리는 마찬가지로 1차 청산자리는 20틱 정도 보고요. 네. 그리고 2차 청산자리는 매도 추세가 워낙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방세가 좀 밀어준다고 하면은 27592 정도까지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7,640에서 매도로 이제 대응을 하셔서요. 1차 정산 자리는 27,620, 2차 정산 자리까지도 잡아주셨습니다. 27,592로 잡으셨고요. 손절호가는 20틱이니까 27,660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0까지 올라와야 돼요. 40, 네. 지금 현재 3만 하나까지 올라왔고요. 네. 지금 276 하나까지 올라왔고 조금 더 조정받으면은 27640까지 올라올 겁니다. 아까 전에 매도 추세가 강하게 순식간에 나와서 매도로 추격 매도했다가는 이렇게 반등받는 움직임에서 손실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렇게 반등 받을 때 저희가 매도 추세로 들어가면서 손절호가 좀 짧게 잡고 리스크 관리를 짧게 잡고 그 다음 진입에서 찾아올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죠. 네. 20틱 정도는 충분히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대응할 만한 자리를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 자리가 276 저는 4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40까지 올라와야지 저는 매도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또 체결 안 되고 하면 다시 한번 또 진입자리 취소하고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을게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매도 추세가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네, 시장은 항상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특히 항생 지수 같은 경우는 정말 변동폭이 크더라고요. 순식간에 매도에서 매수로 변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자기만의 확실한 기준점을 잡고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27,640까지 매도로 대응하시는데 확실히 온 다음에 1차 청산 자리 27,620으로 들어가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서 또 천천히 관망세를 가지면서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올라와야 돼. 지금 조정받을 때 올라와야 되고요. 네. 2640 체결되는 것을 저도 원하는데 네. 체결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매도로 대응하는 거는 원칙이 없습니다. 네. 저는 40 라인대에서 저항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저항선이 지지 역할을 하면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버티면서 하락세로 나오는 걸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효과는 20개면은 27660이죠. 네. 그렇죠? 60 호가까지 버틸 수 있는 진입자리가 바로 40인데 네, 40 체결돼야지 저는 할 것 같아요. 그럼 안 되면은 27,000 네. 안 되면 내일 하죠, 뭐. 그럼요. 무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네네네. 워낙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이번 주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너무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확실한 방향을 잡고 가는 그런 워밍업 단계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27,640을 저항선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이전에서 지금 부딪힌 구간이 보였고, 잠시만 지금 체결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네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27636까지 올라왔고요. 네. 자, 4틱 남았습니다. 조금 더 조정받으면서 체결되는 거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네, 체결됐고요. 일단은 40 체결됐고, 손절효과는 20틱으로 27660으로 그대로 잡아두겠습니다. 60까지 올라오면 과감하게 빠져나올 준비하시고요. 네. 1차 청산 자리는 27620입니다. 1차 청산 자리는 27620으로 잡아두시고요. 2차 청산 자리는 27592입니다. 27592까지 현재 포지션 눌림 받으면서 제가 그어놓은 지지대에서 지지 받으면서 하방세 나오는 거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620 일단 1차 청산까지 와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반등받으면 본청 자리로 잡아두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640에 매도로 대응하셔서 체결이 됐고요. 손절효과 20틱 잡으셔서 27,660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기 전에 이제 1차 청산 자리 27,620을 이쪽으로 이제 방향이 될지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더 받아가지고 손절효과 건들면요. 네. 60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고 그렇죠. 다시 한번 대응하면 되고요. 저는 40에서 지지 받으면서 하락세로 나오는 걸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60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40 지지선 역할이 끝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해야 된다고 아까부터 강조한 게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40 전에서 아직까지는 지지받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도, 운봉으로 하락세 나오는 움직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빨리 1차 청산 자리를 좀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만약에 방송이 끝나더라도 무료 방송 이어지니까요. 화요일이군요. 계속해서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 통해서 이제 매매에 대한 복귀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아직까지도 방향이 지금,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서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네. 그래요? 오후장 전략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서 한번 마무리 할까요? 일단 오전장에서는 강하게 매도 추세로 나오면서 현재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전장에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 매도 추세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은 오후장에서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은 거의 저는 드물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항생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보다는 오전장, 낮 시간대에 움직임이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이 딱 그런 날이었죠. 네. 이런 날은 오후장에서는 강한 흐름 나오기보다 위아래로 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오전장에서 최대한 승부를 두세 번 정도 진입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고요. 오후장은 월요일이니까 좀 쉬시고 그리고 해외 선물로 넘어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후장 해외 선물로 좀 추천해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청산 자리는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도 네, 매매 전략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북두칠성의 절대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